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군은 한미 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인권정책 추진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체중이나 시력 등의 이유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 후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이 이들을 후원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고 군은 풍계리 일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 교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 지시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이 핵물질의 기폭 장치를 연결해 하는 실험인지 아니면 핵탄두 폭발 시험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핵폭발로 인해서 진도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5차 핵실험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립을 회피하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어떤 도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 형태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송환을 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을 우리가 유인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대해 우리 측의 유인 납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하며 보복 조치 등을 운운한 데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국내 정치 일정까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펴는 데에 대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북한은 이처럼 막무가내식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스스로 돌아볼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집단 탈북이 전대미문의 특대형 집단 유인 납치 범죄라며 우리나라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탈북 종업원들을 북으로 송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소속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단호하게 지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이 비록 실패했지만 실험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15일 오전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 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가 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신속하게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을 단호하게 지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 안보리의 조치 등을 요청했고 안보리 소속 국가들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이라며 특히 의장국인 중국까지도 포함해 단호하게 북한을 지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인권전담부서 창설 10주년을 맞아 국방인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군 인권정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인권정책을 시행한 지 10년. 민관군 각계각층의 군 인권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군의 노력으로 군장병의 복무 여건과 권리 보장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 인권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 다양해지는 요구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의 상황을 개발하면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0년의 그 군 인권 정책 평가는 보통 그 상찬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고 싶은 군대,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고의 명문대학은 바로 군대라는 구호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희망과 실망, 또 다시 희망을 가져보고 실망을 하겠지만 다시 희망을 가져보려는 이런 속에서 꾸준히 우리 군의 어떤 인권의 환경도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감히 품어보고요.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군사 옴부즈만 같은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설치하고 군 인권 보호관을 민간인 중에 임명해 민과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열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본부장은 당연히 외부 기관에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우리 현역 장병들한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가 당신들의 권리이며 또한 우리 국방부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후방 각지의 군 인권 관계관과 대학 교수 등 인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방 인권 정책 세미나.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병역 내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권 보호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3사단이 지난 9일 사랑의 북카페 18호점을 개관하면서 전군 최초로 부대 내 GOP 소초 북카페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네, 필사즉생 백골 정신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기업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문을 연 육군 3사단 사랑의 북카페 18호점. 이날 개관식에는 사단 주요 지휘관과 장병들, 기증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북카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지난해 4월 GOP 소초 사랑의 북카페 1호를 시작했던 부대는 지난 9일 18호점을 개관함으로써 GOP 전 소초의 북카페 설치를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GOP 소초에 북카페를 설치한 것은 3사단이 전군 최초입니다. 1년이란 짧은 기간에 전 GOP 소초에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세봉 등 기업과 단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세봉은 협력업체 대표들을 설득해 사단에 총 14개의 북카페를 기증하도록 하는 등 국토의 최전방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백골 장병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보장하고 선진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GOP 전 소초의 독서 카페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독서 카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백골 사단 장병들의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북카페는 1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입니다. 북카페에는 국군문화진흥원과 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부모 모임인 아들사랑 백골사랑 회원 등이 기증한 700여 권의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또한 책상과 의자, 탁자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 4단은 책 읽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GOP 소초에 이어 교고지 부대 등에도 사랑의 북카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징병 신체 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에 입대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무청은 슈퍼 국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에 동참할 후원기관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심리슬아사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병 신체 검사에서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7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신체 검사에 재도전하지만 그에 드는 치료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무청 캐릭터인 국건이를 본따 강한 군인을 양성한다는 의미의 슈퍼 국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를 받을 때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역병으로 입대하기 원할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지역 헬스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치료비 부담을 떨어주기 위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력이 모자라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후원기관인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에 동참할 후원기관을 공모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후원기관 등의 규모를 고려해 5월 중 무료 치료에 참여할 병역 의무자도 별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가 15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호국통일안보 결의대회는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민관군이 하나 돼 호국통일 안보의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박승춘 국가안보처장, 이해동 부산광역시 의회장을 비롯해 무공수운자회 전국 시도 지부장과 본회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안보특강을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위협이라며 이 같은 정치적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전 국민의 하나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대회 후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6.25 전쟁 당시 순직한 유엔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가안보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는 오늘부터 급여와 연금, 계약 등 군의 재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방가족의 행복과 감동을 창출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최근 격리단끼리 데이트와 산책 코스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에서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격리단길에 얽힌 사연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에 창설된 부대로 군 전체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아 보이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의 첫걸음은 미 군정청에서 재정국을 창설한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육해공군의 재무감실, 격리부 등으로 시작해 각각의 중앙격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으로의 통합이 논의된 것은 각군 중앙격리단의 효율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2008년부터 그 후 임무와 기능,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기존의 육군 중앙격리단 위치에 통합 근무 시설을 건립해 2012년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격리단길의 유래도 바로 육군 중앙격리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군 전반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업무와 예산 회계, 채권 관리를 담당하는 계획운영처와 전평시 급여, 그리고 연금을 담당하는 급여연금처,
각급 부대와 장병들을 위한 중앙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밖에 3개의 실과 본부 근무대까지 장교와 부사관, 병 군무원을 모두 포함한 국군 재정관리단의 구성원은 244명. 육해공군 해병대의 모든 재정 업무가 이들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군 재정관리단 본청 입구와 역사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국군 재정관리단은 업무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준법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 정약용 선생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청백리 정신을 이어받아 청렴과 봉사,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 국방 가족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부대의 비전입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국방 가족들의 행복과 감동을 창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핵심 가치인 기본, 주인정신, 열정, 고객 감동, 창의를 신념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재정관리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국군 재정관리단. 다음 시간에는 최상의 급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군 재정관리단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은 제1회 전국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 등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1980년대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설계 건조된 한국형 전투 구축함이 지난 8일 오전 11시 진수되었습니다. 영부인 홍기 여사가 진수 테이프를 끊자 울산호라 명명된 한국형 전투 구축함은 먼 바닷길로 미끄러져 나갔는데 그 능력이 대형 전투함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 울산함은 앞으로 해군 주력함으로서 해상 방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육군 철매부대는 전술적이고 실질적인 상황하에서 방공 전투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유도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술적인 행군으로 주야간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각종 전술 상황을 부여받아 전술 조치를 취하면서 실시됐는데 이번 대공 사격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공중 침투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영공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제1회 전국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학생부터 성인층까지 예선을 통과한 300여 명이 폭넓게 참가한 이 대회에서 군의 전산화 추진에 앞장서온 육군 군수학교가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육군 군수학교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수 관리를 위해 군수요원의 과학화 및 전문화와 군수체제의 전산화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군수관리 요원들에게 군수교육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필수적으로 32시간 실시해서 83년부터 95건의 프로그램을 개발, 군 전산화 추진의 정착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경기 중심으로 구름 덮여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경기와 강원은 천둥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강원이 3에서 5mm,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은 1mm 미만입니다. 그 외 전남과 경남은 맑겠습니다. 내일 기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7도, 철원은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사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내일 작전 기상은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전망입니다. 주말인 일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은 오전에 안개가 끼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전 4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분주한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한미 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이 스스로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